안녕하십니까. 기초연금 지급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하자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인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약 40% 정도까지 축소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KDI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전체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과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고 받더라도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선정 기준액 및 실제 지급액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5년 기초연금 소득 선정 기준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년도 소득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보겠습니다. 24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213만원, 부부가구 기준 340만 8천원, 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 부부가구 기준 364만 8천원입니다. 증가액을 보면 단독가구는 플러스 15만원 7.0% 인상, 부부가구는 플러스 24만원 7.0%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 소득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실제 지급액입니다. 25년 기초연금 지급액을 보면 24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53만 5,680원이었습니다. 25년에는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 8천원입니다. 증가액을 보면 단독가구는 플러스 7,700원 2.3% 인상, 부부가구는 플러스 12,320원 2.3%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KDI의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현재의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방식은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노인 빈곤율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 지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노인 빈곤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노인 계층 내에서의 일정 비율 대신 전체 국민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되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한 노인형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첫째, 문제의 제기 내용입니다. 그림 1을 보면 세대별 빈곤율과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액 비율 추이입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액 비율과 기초연금 재정지출 추이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서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본고에는 현행 선정 방식인 노인 중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 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설정된 선정 기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두 번째, 세대 간 차이를 고려한 노인 빈곤과 기초연금입니다. 그림 2는 세대별 빈곤율과 저소득, 저자산 비율을 나타내는 도표인데요. 위의 그림 2는 노인 계층 내에서도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빈곤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3은 세대별 국민연금 수급률과 월평균 수급액입니다. 국민연금 수급률,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모두 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림 3의
세대별 국민연금 수급률과 월평균 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 또한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수급률과 수급액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노인 빈곤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4는 노인 빈곤율 전망인데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빈곤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4 추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노인 빈곤율은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 개편과 재정 추계 결과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그 대표성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다양한 공공구조 제도의 자격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림 5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인데요. 현재의 소득 인정액 하위 70%를 그대로 적용하면 2070년에는 수급자 비율이 70%를 그대로 유지하고 1번 방식인 기준중위소득 100% 안을 적용하면 수급자 비율이 2070년에는 57%로 축소되고 2번 안인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줄여나가는 안을 적용하면 수급자 비율이 2070년에는 37%까지 내려갑니다. 본고에서는 선정 방식을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첫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자로 조정하는 방안과 두 번째, 기준중위소득을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에 대한 재정 추계를 수행합니다. 첫째, 기준중위소득 100% 안과 두 번째, 100%에서 50%로 줄여나가는 안에 따르면 2070년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 규모는 각각 노인의 57%, 3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림 6은 2025년에서 70년 시나리오별 재정 소요 내용입니다. 첫째, 기준중위소득 100% 안과 두 번째, 100%에서 50%로 줄여나가는 안에 따르면 2070년 재정 지출은 각각 현행 대비 19%, 47%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그림 7은 2026년 기준연금액에 따른 현행 대비 누적 재정지출 차이입니다. 그림 7과 같이 선정 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할 경우 절감되는 재정지출을 활용하여 기준연금액을 높여서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 개편 방향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는 경우 노인의 소득 인정액이 전체 인구의 기준중위소득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한편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 인정액 하위 70%가 이미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시나리오는 현행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존 수급자들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소득과 자산이 현행 기준보다 더 나아진 미래 신규 수급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수급자의 반발 가능성이 낮아 정책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빈곤 개선 효과는 현행보다 향상될 수 있으나 여전히 수급 대상이 비교적 넓기 때문에 그 개선폭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선정 방식은 선정 기준액을 상대적 빈곤선에 근접한 기준중위소득 50% 수준으로 축소하여 상대적 빈곤층 노인에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재정지출 절감액을 활용하여 급여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빈곤 개선 효율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정책 수용성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인 만 15세에서 60세 100명당 고령 인구 만 65세 이상 비율을 의미하는 노인 부양비가 2025년 27.4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약 3.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부담해야 하는 기초연금 재정 지출액이 현재보다 급격히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노인, 이전 세대의 고연령층 노인들에게 빈곤 문제가 집중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 이하 수준으로 조정하여 연금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로 점차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급여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노인의 비율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사적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층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다층 연금 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다음은 개편 방향 결론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로 조정하여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 기준에서 빈곤한 노인들로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하여 노인 범주형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 범주형 최저소득보장제도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필수 생활비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향후 기초연금 제도의 선정 방식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할 경우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는 줄어들고 급여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공공부조적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공공부조적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면서 두 제도의 대상이 되는 노인들의 선정 기준과 급여액 설정 측면에서 복잡성을 높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도 및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빈곤 개선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노인 범주형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의 평균 소득단 차이가 좁혀질수록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요인이 저해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따라서 기준연금액을 무분별하게 급격히 인상하기보다는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 속도를 고려하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다음은 개편 방향 결론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통합한 하나의 노인 범주형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준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와 관련된 KDI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개편한 내용은 정치권, 정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야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기초연금 신청하고 수급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70%에서 40%로 축소하는 안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